네, 귀여운 사진들 잘 보고 왔습니다. 다음 순서는요, 엄마들이 묻고 전문가가 답하는 맘스팁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주제가 오늘부터 고민 끝 난임 클리닉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기 위해서요, 차의과대학 강남차병원 난임센터 이희준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소개 자료만 나가고 있는데요. 아마 베이비뉴스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이희준 교수님에게 진료를 받고 출산한 어머니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강남차병원 이희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 좀. 네, 안녕하십니까. 차의과대학 강남차병원 난임센터에 근무하는 이희준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방송을 통해서 또 뵈니까 베이비뉴스 칼럼도 써주고 계시는데요, 교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또 방송을 통해서 찾아뵈니까 또 느낌 다르시죠? 네, 칼럼 통해서도 지면으로도 뵙고 있는데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난임 극복을 위해서 유용한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질문에 열심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출산만큼 정말 행복한 순간도 없잖아요, 교수님. 근데 주변에 보면은요, 불임 그리고 난임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최근 이 난임으로 오는 환자의 수도 많이 늘은 게 사실이죠. 네. 작년에 우리나라가 184등 했답니다. 184등이 뭐냐면 출산율이 전 세계에서 우리가 184등 했대요. 거의 뭐 끝에서 몇 번째인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1.2명입니다. 작년 통계로. 1.2명이면 3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40%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대로 1.2명 유지가 되면. 그래서 요즘은 임신과 출산이 애국하는 길인데요. 오늘 임신, 출산을 위해서 여러 시청자분들 질문에 열심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애국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문제인 분들의 사연들이요. 베이비뉴스 TV 카페나 또는 그 다음에 우리 슈렉님도 궁금한 게 많아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고요. 저도 난임 부부예요. 네, SNS를 통해서 정말 많이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일일이 지금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교수님께서 하시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질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불임, 난임, 이 차이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영어로는 우리가 infertility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애초에 처음에는 불임이라고 용어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이 안 된다 해서 아니 불자를 썼는데, 사실은 우리가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이 아니라 지금 당장 임신은 어렵지만 결국은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임신에 이룰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난자를 써서 난임 부부다, 난임이다 이렇게 용어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저도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는 거지만요. 교수님 진짜 가만히 보면 의학이 발달돼서 어떻게 보면 불임보다는 난임으로 바뀐 게 아닌가. 저는 겪어봤기 때문에 나 불임 아니야 생각했는데 의술의 힘이 있더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1978년에 영국에서 처음 시험관아기 베이비가 태어났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한 3, 40년 지났는데요. 임신율이 거의 2배, 3배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임신율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리아동동님의 사연인데요. 신랑은 30대 후반이고 저는 20대 후반입니다. 신랑이 젊은 나이가 아니라 결혼하고 아이를 바로 가지려고 했는데 3년째 무소식입니다. 몇 년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난임일까요? 그리고 남자 나이와 여자 나이에 따라 난임 확률도 높아질까요? 자연적으로 생기길 기다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3년째 지금 아이가 안 생겼다고 하는데 몇 년 이상이 돼야 이게 난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 좀 올려주세요. 결혼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이가 안 생긴다. 그러면 이거를 난임이라고 해야 할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몇 년인지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허수민님께서는요. 난임은 부부들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언제 아기 가지냐며 스트레스가 주변에서 정말 많다고. 맞아. 임신 안 되시는 분들 명절이 두렵잖아요. 그렇죠. 전지훈님께서는요. 1년. 그리고 1년. 최윤님께서는 2년, 3년. 3년. 정지혜님도 3년. 1년. 정답 나왔네요. 그래요? 3년 아니면 그럼 1년이네요, 교수님? 1년입니다. 아, 그렇게 짧아요? 네.
우리가 네. 교과서적으로 네. 난임을 진단할 때 네. 결혼하시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시작해서 네. 1년 안에 임신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난임이다 이렇게 의학적으로 진단이 나가게 됩니다. 아, 그럼 만약에 1년 후에도 임신이 안 됐을 때는 병원을 방문하는 게 그래도 좋겠네요. 그렇죠. 네. 필요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아, 좋습니다. 근데 교수님, 부부에 따라서 그렇죠. 똑같은 1년도 네. 이렇게 횟수가 그렇죠. 네. 달라지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하고 무조건 1년이 아니라 네네네. 매달 네. 정상적으로 네. 부부 관계를 매달 12개월 동안 네. 했을 때 임신이 안 되면 그때 난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더 노력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1년 있다가도 아닐 경우는 병원을 이제 그렇죠. 방문하셔야 될 텐데요. 네. 이 질문에 관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교수님. 뭐냐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달달토리님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이 지금 다낭성 난소 증후군인데 난포가 생기질 않아서 무월경일 때가 많으시다고요. 살을 빼면 치료가 되기도 한다고 하는데 다낭성 난소 증후군도 나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또 질문을 해주셨고요. 첫째를 낳고 나서 3년이 지났는데도 둘째가 안 생긴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도찌님의 사연은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그러면 어떻게 임신 준비를 해야 하느냐라고 하셨고요. 쥐디님 같은 경우에는요. 둘째까지 출산했는데 생리를 안 하신대요. 이런 경우는 출산에 생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럴 땐 진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낭성 이 난소증후군도 자궁암이 걸 확률이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고 다 해주실 거죠 답변. 네, 제가 지금 네.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우리가 영어로는 PCOS 이렇게 네. 약자로 얘기하는데요. 네. 우리 슬라이드 먼저 한번 볼까요? 네. 준비한 슬라이드 보시면 지금 뭐죠? 꼭 중년의 남성 같죠? 네. 남성이 아기를 안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분은 중년 여성입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 네. 지금 아이 모유 안고 수유를 있는? 아이를 안고 모유 수유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그림은 스페인에서 17세기에 네. 스페인 화가 그린 그림인데요. PCOS 아마 환자로 의심이 됩니다. 자, PCOS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무월경 또는 생리 불순입니다. 즉 매달 규칙적으로 생리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생리가 불순한 것이고요. 두 네. 번째로는 아까 그림의 모습처럼 다모증, 몸에 헤어가 털이 많은 것이 특징적인 두 가지 증상인데요. 네. 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난임에 해당하는가? 당연히 난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란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규칙적으로 배란이 안 되면 당연히 그것으로 인해서 무월경이 생기고 네. 이로 인해서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아까 또 자궁암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자, 무월경이 오래된다는 것은 한 달에 한 번씩 자궁 내막이 증식했다가 다시 탈락이 돼서 생리를 시작하는 이런 과정이 매달 지속돼야 되는데 네. 2달, 3달, 길게는 6개월 이상 자궁 증식만 지속되고 배란 과정이 없기 때문에 네. 탈락 과정이 안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 몇 개월간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다 보면 자궁 내막의 세포가 변형이 와서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 증가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2, 3개월 이상 생리가 없으면 무조건 병원 가셔서 네. 생리 유도약이나 주사를 맞아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또 임신 준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교과서적으로 PCOS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첫 번째 치료는 네. 다이어트입니다. 살 다이어트요? 네. 네. PCOS 환자분들이 조금 네. 비만한 경우가 많고요. 네. 그런 경우에 3에서 5kg 정도만 감소 다이어트를 하셔도 네. 생리 불순이 돌아오고 임신의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생활 패턴의 개선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다면 네. 배란 유도제나 경구 혈당 강화제 같은 약물을 복용하셔야 되고 네. 그래도 임신이 안 되면 인공수정이나 시험관하기 같은 시술을 네.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둘째 예. 출산 후에 생리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리 유도를 위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치료를 계속 지속하시는 게 좋고요. 네. 마지막으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PCOS는 당뇨나
고혈압처럼 네. 완치하는 게 아니라 증상을 조절하면서 임신을 시도하는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임신을 빨리 하시고 출산을 하셔야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증상도 호전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서 살찌면 살을 좀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는데 네. 이소영님께서 첫째를 출산했는데 네. 그 후에 살찐 다음에 네. 그러니까 안 생긴다고. 그러면 진짜 그게 살쪄서도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다낭성 난소증후군 때문에 네. 비만이 생기고 비만이 임신율을 떨어뜨리고 다낭성 난소증후군 아니더라도 우리가 네. 여러 가지 연구를 보면 네. 보통 일반인의 경우에도 비만 자체만으로도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허수민님은요, 출산을 했는데, 댓글에 지금 출산을 했는데도 둘째가 안 생기다. 그럼 그 후에 다낭성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사실 뭐 난임의 원인은 여러 가지라서 네. 첫째를 잘 낳고 난 다음에 둘째가 안 생기는 거는 2차성 난임, 2차성 난임이라고 하는데요. 네. 첫째 분만 후에 둘째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난임의 원인이 생겼을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생겼거나 음. 그리고 임신에 있어서는 엄마의 나이가 가장 중요한데 네. 아무래도 첫째를 분만하고 둘째를 임신할 때까지 네. 몇 년의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난소 기능 저하로 인해서 또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정원님 같은 경우에는요, 교수님 읽어봐 주실래요? 동생도 다낭성 난소증후군인데 이것도 유전인가요? 유전인가요? 네. 뭐 100% 유전이라고 보진 음. 않지만 어느 정도 가족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머니가 다낭성 네. 난소증후군의 증상이 있었다면 음. 따님도 어느 정도 가족력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100%는 아니다. 이렇게 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아림 채영만님의 사연인데요. 첫째 낳고 남들은 임신하고 나면 생리통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전보다 나아지거나요. 근데 저는 더 심해지고 하기 전에보다 더 예민해지고 생리불순까지 생기더라고요. 생리통도 난임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생리통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네. 슬라이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여성 생식기관인데요. 네.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간에 삼각형 모양의 자궁, 네. 그리고 나팔관, 그리고 난소 이렇게 세 가지 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생리통의 원인은 자궁에 혹이 있거나 난소에 혹이 있거나 네. 또는 나팔관 주위에 염증이 있거나 자궁 내막종이라는 또 병변이 있을 때 네. 생리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수술적 치료를 통해서 네. 치료를 받으셔야지 난임으로 연결이 안 됩니다. 아. 생리통이 있다고 해서 그냥 참기만 하시면 네.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윤선희님께서 생리통 심한데 유상님께서 허걱 이래주셨고요. 네. 그리고 문수민님께서 생리통도 물론 양도 심해졌어요. 고여진님께서도 생리통이 엄청 심한데 왜 지금 이렇게 우리 댓글로 이렇게 놀라시냐면요. 생리통 심한 거는 우리 주부들은 아무 그게 나쁜 걸로 발전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교수님. 네. 그냥 이러다가 뭐 며칠 참으면 없어지니까. 그렇죠. 또 다음 달에 조금 생리통 심해도 며칠 참으면 없어지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생리통의 원인 중에서도 네. 우리가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원인 불명인 경우에도 굉장히 그 빈도가 네.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무작정 참지 마시고 네. 가까운 약국이나 우리가 진통제 있습니다. 네. 비스테로이드계 진통제를 드시고 네. 생리통이 있으면 그냥 참지 마시고 그 진통제를 드시는 게 그 추후에 생리통 감소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요. 네. 또 길게 봐서는 난임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네, 꼭 생리통도 여성분들은 무조건 참는 게 습관화돼 있어요. 우리 참지 말자고요. 네, 참으시면 안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시험관 시술에 관한 질문이었는데요. 결혼한 지 6년 차이고 2년 전부터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시험관 3번 다 안 돼서 쉬고 있는 중인데요. 과배란 주사를 맞아도 난자는 겨우 2개만 채취되는 상황입니다. 병원을 바꾸는 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제 상태랑 컨디션을 돌보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우리 MC 슈렉님하고 좀 진짜 제가 주변에서 네. 아니까 네. 이렇게 시험관 시술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난소 채취가 잘 안 된대요. 그렇죠. 네. 질문 주신 분 보니까 여러 번 많이 고생을 하셨네요. 여러 번 네. 채취하시고 또 난자 개수도 많이 좀 부족하게 나오고 해서 네. 많이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한 가지 호르몬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면 네. AMH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안티뮬러리안 호르몬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 여성 호르몬 중에 한 가지인데 10년 전에는 우리가 이걸 몰랐습니다. 네. 이 호르몬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몰랐는데 결국 우리가 많은 연구를 하다 보니까 AMH라는 호르몬이 네. 난소의 나이, 결국 난소의 기능을 나타내는 호르몬이라는 걸 알게 됐고요. 저 그래프를 보면 가로축이 이제 나이인데 네. 나이가 점점 들수록 AMH 값이 계속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네, 35세에서는 2 정도, 40세 이상에서는 1 밑으로 감소합니다. 네. 자, 앞에서 지금 난자 채취가 2개가 이상이 안 나온다고 하셨는데 보통 우리가 시험관하기 한 번 할 때 네. 채취하는 난자 개수의 목표는 최소 5개에서 6개 이상입니다. 많이 모자라잖아요. 네. 아마 이분은 지금 나이가 몇 세이신지 지금 모르겠는데요. 아마 나이가 많으시거나 난소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럴 때는 병원을 바꿔야 되느냐? 네. 자, 교과서에서는 네. 우리가 여러 번 시험관하기를 했는데도 자꾸 실패하는 경우에는 네. 다양한 프로토콜로 시험관하기를 시도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즉 시험관하기 시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관하기 방법을 네. 다양하게 시도해 보는 것이 임신율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뭐 병원을 옮기라 마라라고 드리기 전에 시험관하기를 여러 번 시도해서 실패를 했을 때는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난소 나이가 원인인데 그럼 이거를 좀 이렇게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니 어떻게 해야지 난소가 나이보다는 좀 건강할까요? 네, AMH 수치를 올리는 방법이 없느냐, 네. 그런 약이 없느냐 많이 질문하시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뭐 똑부러지게 이 약을 드시면 난소 기능이 좋아집니다라고 하는 약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월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네. 다만 뭐 DHEA라든가 아니면 뭐 멀티비타민 같은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직 의학적으로 증거가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약들을 무조건 드시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고요. 네. 일부 도움이 되는 약들을 복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담당 주치의선생님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난임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까요? 라는 글들 많이 올라와 주셨고요. 그리고 또 생리통 참지 맙시다라는 얘기도 하셨고요. 구문정님은 시험관이라도 해서 가질 수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채윤님께서는 아기 낳는 횟수랑 난소 기능이 저하되나요?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 뭐 나이가 아무래도 들어가니까. 그렇죠. 아기 네. 낳는 횟수하고 상관이 없고요. 네. 아기를 뭐 많이 낳는다고 해서 난소 기능이 빨리 떨어져서 폐경이 일찍 오는 게 아닌가요? 또 시험관 하기를 해서 난자 채취를 매달 그렇게 많이 하면 네. 난소 기능이 빨리 떨어져서 조기 폐경이 오지 않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정답은 no, 아닙니다. 아, 난소 기능은 본인의 나이와 관계된 것이지 어떤 시술이나 출산력이 그 속도를 빠르게 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이는 평균보다 낮는데도 난소 나이가 많은 경우도 또 있기도 하지요. 그렇죠. 아까 그 표에서도 보여드렸는데 같은 나이에서도 AMH 수치가 좋은 분이 있고 조금 더 나쁜 분이 있는데요. 네. 개인마다 어떤 그 베리에이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난임이 의심될 때는 병원을 방문해서 꼭 네. 호르몬 수치 검사를 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네, 좀 이제 스피드하게 가겠습니다. 3개의 네네. 질문이 남았는데요. 자연 난임의 원인과 그럼 예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기도소리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자연 난임은 뭐죠? 자, 네. 우리가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는 아닌데요. 자연 난임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여러 가지 난임의 원인 중에서 원인 불명의 난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모형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네.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요거는 여성 생식기계 모형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궁과 네. 나팔관, 난소 크게 이렇게 세 가지 기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임신을 할 때는 질적으로 정자가 들어와서 네. 나팔관까지 이동을 합니다. 네. 그러면 난소에서 난자가 배란이 되면 나팔관으로 들어가서 나팔관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데요. 나팔관은
그러니까 오작교 같은 역할을 네. 합니다. 자, 이런 과정으로 임신이 이루어지는데 수정이 되면 다시 자궁 내막으로 가서 착상이 되면 임신이 되는데요. 네. 난임의 원인으로는 자궁 내막에 문제가 있거나 혹이 있거나 유착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난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궁의 원인, 그 다음에 나팔관이 양쪽에 막혀 있으면 네. 정자와 난자가 못 만나는 길을 만나니까 못 만나는. 네, 난관 폐쇄 원인으로 난임이 될 수 있고요. 다음에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다낭성 난소증후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란 장애가 있거나 네. 또 혹자는 조기 폐경이 와서 난소 기능이 너무 떨어져 있으면 네. 난임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원인으로 네. 난임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전체 난임 환자의 30% 정도에서는 네. 원인 불명입니다. 원인을 아. 찾을 수 없습니다. 아마 여기서 네. 자연 난임이란 건 원인 불명인 난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난임의 원인들이 있고 자, 예방법이 특별히 있는 건 아니고요. 단순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술, 담배 멀리 하시고 술, 담배 하시면 임신율이 네. 50% 이상 떨어집니다. 떨어지는 네. 50%나요. 50% 절반 이상 떨어지고요. 술도. 네, 술, 담배 멀리 하시고 네. 규칙적이고 건강한 생활 패턴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의 나이가 임신에 음.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음. 뭐 꼭 결혼을 임신과 네. 출산 때문에 인위적으로 빨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일륜지 대사인데 네. 하지만 가능하면 이른 나이에 결혼과 아. 결혼 후에 피임 없이 바로 임신 시도를 하시라 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또 아까 인공수정하고 네. 시험관하기 시험관하기 차이. 질문 있었는데요. 그거 있었죠. 네, 네. 인공수정과 시험관하기의 차이를 차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음. 인공수정은 정자만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자궁으로 넣어주는 시술이고요. 네. 시험관하기는 난자를 체외로 채취해서 네. 체외에서 정자와 인위적으로 수정시킨 다음에 네. 3일에서 5일 정도 배양하고 이 배아를 다시 자궁 내로 이식하는 시술입니다. 아이고. 결론적으로 임신율은 시험관하기가 훨씬 또 좋지만 네. 비용은 훨씬 또 비싸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동그리님 난관 폐쇄 자연난임 처음 들어요. 구문정님 술 담배가 이렇게 현저히 떨어지는지 몰라서 대박이네요. 너무 놀라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빠르게 갈게요. 네. 둘째가 생기지 않는 이유. 그렇다면 장이 유착. 내가 유착인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난임의 원인이 되는 네. 건가요? 자, 장 유착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난임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닌데요. 네. 장 유착 때문에 아까 그 자궁 모형도에서 보여드렸듯이 양쪽 나팔관이 네, 나팔관. 막힐 수가 있습니다. 장이 유착되면서 같이 나팔관 끝을 막아버리면 네. 난관 폐쇄로 난간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네. 아까 둘째 얘기하셨는데 네. 자, 첫째를 낳고 둘째를 가지시는 그 텀이 중요합니다. 네. 가능하면 빨리 둘째를 가지시려고 임신 시도를 하셔야 되고 그럼 왜 임신이 안 되느냐? 네. 자, 첫째는 엄마 나이가 그래도 몇 년 더 지났었기 때문에 난소 기능이 떨어져 있을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난임의 원인들이 첫째 낳고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유 없는 골반염이나 또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성근증, 난소의 혹 같은 것들이 생겨서 네. 2차성 난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네. 꼭 가까운 병원을 방문해서 네. 추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질문입니다. 부트러맨님 사연인데요. 첫째를 시험관 시술을 통해서 낳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궁의 임신도 좀 습관인지 시험관 1차 때 실패한 적이 있어서 여쭤보네요. 아, 자궁의 임신도 그럼 습관인가요? 네.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습관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네. 자, 자궁의 임신은 네. 보통 자연 임신에서는 한 1, 2% 정도에서 발생하고요. 네. 또 시험관하기를 한다면 한 4, 5% 정도로 조금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확률적으로 얘기하면 2번 연속 자궁의 임신이 되려면 0.2% 정도의 확률입니다. 즉 99.8%에서는 습관적으로 자궁의 임신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지금 고문정님도 그런 경험이 있다. 습관성이 아니라니 너무 다행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오늘 제대로 알고 가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질문 다 마치고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요것만큼은 좀 지켜라 라고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제가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의 나이가 중요하다고 해서 네. 무조건 빨리 일찍 결혼해라. 쉽지는 네. 않습니다. 또 요즘은 예전에야 마음대로 안 돼요.
엄마와 아빠의 네. 역할이 거의 고정돼 있었죠. 네. 엄마는 임신, 출산, 육아, 가사, 아빠는 회사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 사실 그런 경계가 없습니다. 네. 엄마 여성분들이 더 많이 사회에 진출하시기도 하고 네. 또 고학력에 또 공부 늦게까지 하시는 분이 맞아요. 많고 그래서 결혼이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는 네. 방법.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자이든 타이든 결혼이 자꾸 늦어지는 분들은 난자 동결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네, 이것도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시작됐는데요. 네.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내가 더 늦게 결혼한 때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의 난소의 난자를 젊은 난자를. 그렇죠. 젊은 난자를 시험관하게 하는 것처럼 네. 난자 채취해서 급속 냉동을 시켜서 보관하는 겁니다. 와, 그래서 그거 너무 좋은 방법이네요. 네, 몇 년 후에 결혼을 하게 되면 네. 물론 자연 임신 시도하지만 네. 만약에 난임이 되었다면 그때 젊은 나이의 난자를 가지고 임신 시도를 하는 것이죠. 오늘 교수님의 꿀팁 주변에 널리 네. 좀 그래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난자 동결의 방법이 있다는 것도 네. 알려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결혼하시면 바로 네. 산정 검사를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가까운 보건소나 난임병원 가시면 본인이 임신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간단한 피 검사나 여러 가지 몇 가지 간단한 검사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검사도 같이 하시면 네. 본인이 임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된다면 조기에 치료할 수 있으니까 난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 네. 중요합니다. 술, 담배 멀리 하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건강한 난소 기능을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그러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출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 스트레스가 원인인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생활 습관도 이것도 우리가 좀 잘 잡아야겠고 말씀해주신 그런 정보도 우리가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교수님의 이야기는요, 칼럼을 통해서도 베이비 뉴스에서 만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전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맘스팁을 마치고요. 다음 주에는요, 저희가 하정은 원장님과 함께 우리 아이 잘 재우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프레스룸으로 다시 올게요.